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 결과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께할 인사들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제 관심은 누가 인수위원장이 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첫 인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정현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인데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리포트에도 있었는데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깜짝 인사 스타일 또 키워드로 전문성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첫 인사 스타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뭐 유일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네. 이제 선임이 됐는데 잘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 틀림없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깜짝 인사를 한 측면보다는요, 유일호 의원이 상당히 박근혜 의원 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옆에서 호흡을 많이 맞췄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정책에 대해서 특히 가계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언을 해줬던 그룹이거든요.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무적인 측면을 대단히 높이 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지금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는 게 인수위원도 전문성을 중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전문성을 중시하는 그런 결과로 봅니다. 일단 비서실장은요. 개파로 보면 이분은 친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죠. 예, 친박이나 뭐 친화 특정 개파에 속하지 않은 재선 의원인데요. 송파을. 어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비중이나 무게가 나가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되게 근데 박근혜 당선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인물을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총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박근혜 당선자의 향후 의지가 굉장히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이제 본인이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반값 등록금 또 고교 무상, 학비 무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공약을 많이 했는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뭔가 증세라든지 세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쨌든 증세는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본인한테 지금 그 본인 공약의 실천 여부에 대해서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옆에 끼고 상시 조언을 들으면서 어쨌든 직접 진두지휘를 하겠다. 아마 그 의지가 하나 표명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창주 씨를 지금 수석 대변인으로 이렇게 발탁을 한 것은 이념 논쟁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은 지지 않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래서 가령 3차 TV 토론회 때도 지금 박근혜 그때 후보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교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이념 편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전교조하고 같이 뭔가를 계속 하실 겁니까라고 상당히 힐난조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또 지금 윤창중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종편이라든지 본인 칼럼이라든지 보면 이념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살리되 최소한 불필요한 어떤 종북 문제라든지 이념 논쟁에는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의지를 아마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편집장께서는 총론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뭐 일단 자세한 얘기 뭐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박근혜 당선인의 이번 스타일을 보면 분명히 이제 어떤 무색무취의 느낌 좀 나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좀 강조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좀 인정을 할 만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측근은 없지만 탕평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인정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코드가 이제 무색무취의 코드라고 친다면 이번 코드 인사는 악성 코드가 좀 심어져 있다. 예를 들면 그 다른 분들 뭐 유일호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윤창중 씨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뭐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뭐 전문성이 많이 확보가 됐고 굳이 이제 코드 인사로 따지자면 무색무취 코드대 이건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이번에 탕평 인사, 탕탕평평 인사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아직은 뭐, 평가하는 것이 좀 섣부르긴 해요. 지금 당선인이 당선된 지 며칠 안 됐고, 어제 이제 처음 인선을 발표한 건데,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단히 그 윤창중 대변인을 발탁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뭐 이념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인사라는 것이 일단 보편적인 가치를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국민들이 납득이 갈 만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되게 과거에 실패한 경우 보면은 되게 이게
당선이나 대통령, 인사권자들의 의중이 너무 많이 실린 인사가 되게 실패해 왔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전 논객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근거나 팩트에 입각해서 비판하는 것이 논객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뭐 근거에 입각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신공격 선발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막말이라든지 거친 발언 이런 것들을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용기 있고 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생각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비칠지 시민사회나 야권에서 상당히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러나 불구하고 아직 아무 논평도 내지 않았고 본인 사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죠. 아마 그 얘기하면서. 당선자께서도 네.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알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르고 했을 리가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선 보면 그러니까 이정현 공보단장이라든지 네. 또 김성주 선대본부장이라든지 네. 요번에 발탁된 윤창중 씨라든지 얼핏 말씀하시는 패턴들이 비슷하시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변에 박근혜 당선자께서 사람을 쓰시는 스타일이 이상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조용한 사람들,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정책성을 가진 조용한 인물을 옆에 두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돌격대를 옆에 두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의 돌격대를. 네. 근데 아마 윤창중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용인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면 또 저는 이제 윤창중 씨 이번 그 수석 대변인 발탁에 이제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대통합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 48%의 국민들을 뭐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철수한테는 뭐 안철수 전 예비후보한테는 뭐 무슨 저비린내가 난다. 하여튼 이런 그 정말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많이 쏟아낸 분인데 이분을 정말 대통합을 생각하고 만약에 발탁을 하셨다면 네. 대단히 큰 이제 실수를 하셨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언론에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 나와서 이분이 하셨던 그 예를 들면 뭐 박근혜 후보를 당시 후보를 좀 도왔던 얘기 혹은 뭐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린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이런 그 어떤 중용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결과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다른 언론들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스탠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좀 작은 문제지만 정치평론가들한테도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게 굳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속성을 알겠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세 가지 예, 문제가 교수님, 있습니다. 인수위라는 게 네. 결국에는 2월 25일입니까? 그 취임식 2월 25일. 2월 25일 네. 그까지만 일하는 길어야 한 그렇죠. 2달 어. 남짓인데 이제 2달이죠, 뭐 20일. 2달이죠. 예. 그런데 비서실장 대변인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인수위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의 대강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인수위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대개 이제 지난 정권의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됐을 때, 수평적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인수위가 상당히 점령군처럼 행세했던 점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인수위가 현 정부의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정부 조직을 좀 파악한 다음에 네. 당선인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좀 완급과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리는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네. 인수위가 또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이번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인수위원들 발표 지금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 지금 이번에 보면은 비박도 이제 비영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창중 대변인처럼 깜짝 어떻게 보면 인사를 이쪽에서 뭐 민주당 쪽 인사를 뭐 발탁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발탁하고 싶으셔도 네. 아마 민주당 쪽 인사가 갈 확률이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선 민주당 아하.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네. 가령 누가 이렇게 콜을 받았다고 할 때 최소한 지도부하고 지금 당선인하고 어느 정도 양해가 돼야 되는데 네.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고 네. 도대체 누가 지도부가 언제 어떻게 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콜을 받은 사람이 지도부하고 어떤 양해라든지 내부적인 이 의논을 할 프로세스 자체가 결핍이 돼서 네.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갈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 그 민주당계 분들은 가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 출신의 범야권. 예, 범야권의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가실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강봉균 강봉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전 그 민주당 출신 뭐 인사라면 뭐 굳이 뭐 안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죠. 예. 네. 좋은 뭐 결과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예? 깜짝 인사인데 아까 이제 예. 철통보안 뭐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나왔습니다만 보안 지키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떻습니까? 과거에
깜짝 스타일은 네. YS 전매 특가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네. 별로 성공을 못했죠. 또 어떤 인사는 미리 조금 뭐라 그러면 에드벌룬을 띄운 흘려서 좀 다음에 조금 유명과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 사람이 언론에서 여론과 검증을 좀 거친 다음에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다시 최종 낙점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깜짝 이렇게 하는 것에 덕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우선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가 네. 가령 이제 총리라든지 네. 인수위원장이라든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자리에 대해서는 네. 정말 삼고초려에서 좋은 분을 모셔야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실 수 있는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네. 우리 사회에 지금 인재풀이 넘쳐나거든요. 네. 그러면 가능한 뭐 3배수나 5배수 정도 인선을 좀 해가지고 네. 가령 뭐 어디 호텔이라든지 큰 장소 빌려서 중요 네.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게 뭐 나가수 뽑는 식으로 좀 이렇게 경선. 예, 자체 경선. 예, 본인의 이제 네. 장관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생각이다. 근데 사실은 장관 후보로 거름될 감 정도라면 네. 굉장히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가지고 있고 네. 또 나름대로 비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서로 간에 이게 어떤 정책 보완도 되고 나중에 네. 어떤 그 방향성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봄직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좋은 보면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사실 네. 그 뭐 본인도 아까 박성규 대변인도 뭐 이렇게 전화 바꿔서 해야지 이게 사실 좀 많이 좀 인사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보완은 교수님? 예. 필요하겠죠. 네. 인사가 지나치게 여러 사람이 거론된다는 것은 일단 네.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일단 인사가 흘러나면 거기는 로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 이런 사람 그것 때문에 추천을 그렇군요. 해라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일단 인사는 기본적으로 보완을 붙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네. 그것이 지나칠 정도의 그 도의 문제겠죠. 10분 전에 연락받고 그러면 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형적인 YS 스타일이었는데 되게 인사가 YS 스타일이 그렇게 뭐 썩 그 좋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언론에 막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그래서 그런 식의 검증 말고 지금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겠죠. 예, 그런 네. 식의 어떤 발상을 통해서 뭐 네. 그것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임창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초반 인사인데 대단히 이게요. 인수위라는 게 우리 지난 네. 5년 전에도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인사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네. 당선이 처음 한 인사거든요, 이게. 네.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니까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윤창윤 대변인이 어떤 논평을 내느냐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야당도 반대를 하고 국민들 일반의 여론이 썩 호의적이 않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김 대변인,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당평책을 쓰되 이념에서는 밀리지 않겠다. 그런 것을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이번에 48%가 문재인 후보를 뽑았지만 지지자들에 대한 또 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자들의 여망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당선인은 보수 진영에서 확고합니다. 이 네. 위치가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만약에 보수에서 당선이 됐으면 그런 걸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보수들의 반발 같은 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른바 좌파라고 그랬습니다만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좌파로부터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 박근혜 당선인은 웬만한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수 진영은 웬만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469만 표의 네. 적극적 반대표입니다, 이 부분은. 네. 소극적 반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끌어간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네. 대통합 아닙니까? 지금 유난히 네. 대통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대탕평 이런 것도.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말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요. 지금 이념 논쟁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네. 결국 인수위 대변인은요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인수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 정지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통이 중요한 것이 네. 무슨 이념 논쟁에 휘말린다 이런 것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고 좀 봐요. 네. 뭐또 수석 부대변인에 가려서 네. 두 대변인은 묻혀버렸는데 네. 그 두 대변인도 상당히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사실 일선에서 뭐 만나는 이런 뭐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더 많이 하겠죠. 예, 그 두 그리고 이제- 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원래 네. 대변인이 3명인 경우가 아마 인수위에서는 처음인가요? 이번이 네.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뭐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대언론 혹은 뭐 대국민 간의 메시지를 잘 주고받겠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박선규 대변인이라든지 네. 뭐 이분들 굉장히 뭐 그동안 많이 쌓아왔었죠. 경력도 많이 있었고 능력도 아마 출중하셨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선이 좀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괜히 뭐 다른 사람 새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은 어떤 그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소통이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저 당선인 시절에 네.
자신이 뽑은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오바마 당선인은 언론에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 당선인 시절에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유독 딱 한 번 오랜 시간 나왔던 게 그 자신이 인선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데 이번 박근혜 당선인 스타일은 너무 비밀만 지키다가 조금 헛다리를 짚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 관심이죠. 보면은 4명 발표한 분 중에 2분 정도는 굉장히 깜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지금 하나평에 오르고 있는 위원장 외에 이 위원장도 또 의외의 인물이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예. 네, 같은 의견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진 씨. 두진 씨. 중에 한 분이 될 네. 가능성이 저는 크다. 진영, 진대재. 진대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깜짝이죠. 예. 깜짝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그분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 나와서 안 될 수 있어요. 나와서 되게 조심해. 거론되는 분들은 과거에 YS가 네. 전형적인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언론에 본인이 거론되면- 납품했다가 예. 거론된 그 자체 그냥 예. 제외하는 게 많이 있어. 그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이 즐거운 얘기가 조금 진지한 얘기인데요. 네. 국가적으로 뭔가 이제는 네. 좀 여야를 불문하고 인재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재 관리 시스템. 예.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전체로 해서 총리할 사람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 이러면 네. 이 사람들을 좀 체계적으로 DB화 해놓는다든지 네. 가령 또 재정경제부 장관을 한다 이러면 네. 가령 이 사람들을 좀 뭔가 좀 시스템화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당선인들이 뽑았을 수 있는 네.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좀 구축해 가는 것이 지금부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수 위원장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론된 인사들보다도 이분들이 물론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경력도 갖추고 있고 호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너무 기계적 평균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호남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충청은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물론 이번 그렇죠. 예. 표심이라는 게 이제 호남과 TK가 워낙 금액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호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호남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호남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호남의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호남 인사로서의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아하. 단순하게 호남 출신이다 라는 것만이 집착한다면 그야말로 산술적이고 지나치게 기계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인수위원장 자체는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의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그 선거 막바지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 때문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당을 지켰는데 네. 결국은 박근혜 당선자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틈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당내에서도 홍준표 경남지사라든지 또 이한구 원내대표라든지 여러 반대 경제 민주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세력이 많이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알력이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네. 김종인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이나 총리로 임명을 할 것인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은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조금 짧지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